주점 관련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대구에서 1년여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안동에 위치한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가 코로나19 임상용 백신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경주 황리단길에 있는 황남파출소가 부지 맞교환을 통한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의 마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120세 마을 카페가 문을 열어 화제입니다.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점 관련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1년여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대구시는 급하게 이번 주말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권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0시 기준 대구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명. 지난해 3월 이후로 가장 많은 수입니다. 이로써 대구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환자 수만 많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파력이 기존보다 1.5배가량 높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최근 일주일 새 발생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20, 40대로 동선이 복잡하고 접촉자 수도 많아 추가 감염이 우려됩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 연령대 분포가 63.6%를 차지하고 있어 활동 노출 동선과 접촉자 수가 상당히 많고 무증상자도 약 20%에 이르는 등 감염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폭넓은 활동으로 N차 감염 사례가 32.8%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단계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 동안 대구에선 거리 두기 2단계 지침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식당과 카페는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영업을 할 수 없고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의 집합금지도 계속됩니다. 또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국 공립시설의 이용 인원도 제한됩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의 강화,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을 통해 7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백신 예방 접종 전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해 봄 이후 1년여 만에 또 중대기로에 서게 된 대구.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다시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산세에 경산시 등 주변 지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3일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지역 유입 차단 방안과 방역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타 지역 방문 등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재난안전 문자를 보내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사업장과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식 PCR 선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동식 PCR 검사는 퇴직 보건교사 등 간호사 자격을 갖춘 의료인 3명이 한 팀을 구성해 학교를 순회하며 검사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교직원의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청은 정확도가 뛰어나고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다음 달 말까지 경산과 구미 지역 등의 시범 운영을 거쳐 전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안동에 위치한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가 코로나19 임상용 백신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 2일 센터를 방문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센터 가동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준공한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는 자체 설비 구축이 어려운 벤처 중소기업의 백신 임상 시료 개발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긴급 상용화 생산을 돕고 있습니다. 경주 황리단길에 있는 황남파출소의 이전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파출소가 옮겨갈 예정 부지가 조용하고 한적한 한옥 밀집 주거 지역인데다 부동산 시세도 현재 황남파출소의 2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런 부지와의 맞교환을 통한 이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황남파출소 관리 범위가 황남동과 사정동, 탑동 3개 지역인 점을 고려해 현재 위치에 신축을 하거나 4차선인 금성로 주변 일대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경찰서는 예산이 추가로 들지 않는 부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부지 교환은 한쪽에 특혜나 이익이 없도록 한국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른 곳으로 재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주 황남파출소는 지난 2016년 지진의 영향으로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뒤 신축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영천시가 한국마사회로부터 경마공원 건설을 위한 건축 허가를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한국마사회 측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잔디주로와 수변공원, 언덕놀이터 등 경마공원 조성 세부 계획을 설명한 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영천시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천시는 10년 넘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만큼 꼼꼼히 검토해 오는 9월까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잔디주로를 갖춘 영천 경마공원이 개장하면 경제 유발 효과가 1조 8천억 원, 일자리가 7,500여 개 생길 것으로 예상돼서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루지 체험장과 같은 여가시설도 조성해서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될 것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안동에도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자원관리 도우미가 배치됐습니다. 안동시는 환경부의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의 하나로 오는 11월 말까지 자원관리 도우미 50명을 채용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합니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부피를 줄이고 라벨을 제거한 후 재활용품 분리수거대의 투명 페트병 마대에 배출하면 되고요. 내용물이 비워지지 않거나 오염된 거는 타는 쓰레기로 배출해 주시고요. 안동시는 지난 4월부터 쓰레기 배출 장소 내에 캔류와 유리병류, 투명 페트병과 플라스틱류로 구성된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재활용품 관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의성군 철파리 마을에서 특이한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바로 마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120세 마을 카페인데요. 120세 마을 카페 덕분에 철파리 주민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의성군 이웃사촌 복지센터 권혁배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이웃사촌 복지센터 사무국장 권혁배입니다. 네, 우선 의성군 이웃사촌 복지센터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경상북도는 민선 7기 도정 출범 직후 2018년 9월에 사회복지 분야 도정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이웃사촌 복지 공동체 실현이라는 과제로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 경북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성군 이웃사촌 복지센터와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을 설치, 운영하여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 공동체와의 복지 사각지대 위험 증가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경북 23개 시군구 중 포항, 안동, 성주, 의성 이렇게 4개 시군이 시범 사업으로 이웃사촌 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의성군은 2020년 6월에 전담 인력 3명으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성군 이웃사촌 복지센터는 마을봉사 동아리 및 소모임 조직, 주민모임 활성화, 공동체 의식 함량을 위한 교육 훈련, 주민주도의 복지계획 수립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여 마을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평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공동체와의 복지 사각지대와 같은 복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장님, 최근 의성읍 철파리에서 주민을 위한 마을 카페를 오픈했죠. 이 카페 이름이 120세 마을 카페로 특이한데 어떤 카페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마을 카페는 마을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한 분과 주민 리더 두 분께서 마을 정자에 매일 나오셔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커피 한 잔, 두 잔을 전해드리면서 마을의 작은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중 이러한 봉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마을 주민이 운영해보면 좋겠다는 우리 센터와 마을 주민의 의견을 일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마을 복지계획 수립을 통해 낡은 마을 정자를 수리하여 늘 푸른 꿈의 정자라고 명하는 곳에 믹스커피, 블랙커피, 간단한 차 종류를 준비하여 주민 리더분들이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나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마을 돌봄 공동체 수립을 위해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 카페의 명칭은 주민 공모를 통해 120세 카페라고 하였습니다. 100세는 기본, 20세는 덤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의성읍 철파리는 현재 8, 90대의 어르신분들이 마을 동아리 및 소모임 활동을 하고 계셔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셨으면 하는 바람과 염원이 담겨진 이름입니다. 이 120세 마을 카페를 이용한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모두들 좋다고 하시죠. 무엇보다 경치 좋은 곳에서 마을 일, 개인사를 얘기하며 오전, 오후 어느 때나 나오셔서 무료로 커피나 차를 드시며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많은 기쁨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27일 마을 카페 오픈식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우리 마을이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마을 카페가 있는 곳이 예전에는 마을 정자가 있어도 관리가 되지 않아 정자 주변과 체육기구가 놓여진 공터가 제 기능을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웃사촌 복지센터 사업을 통해 마을 숲길 정비, 민간학 협력으로 그린 아름다운 마을 벽화, 낡은 다리를 꽃을 이용해 꽃다리를 만들어 아름다운 곳, 머물고 싶은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주민들, 어르신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커피 한 잔 하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씀들을 하셨고요. 의성읍 철파리의 마을 카페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하나의 좋은 마을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 카페 설립만큼이나 관리도 중요한데요. 카페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 운영 계획도 알려주시죠. 네, 마을에서는 봉사 동아리를 중심으로 마을 카페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고민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나 물품 기부를 통해 기금을 따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웃사촌 복지센터도 마을 카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3개월치의 커피, 차 종류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에서 숲길 정비 사업, 고추, 꼭지 따기 등 마을 사업을 통해 자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은 인스턴트 커피로 나눔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원두를 이용한 커피를 메뉴에 추가하여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계획도 마을에서 논의 중입니다. 네, 이 카페처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의성군 이웃사촌복지센터에서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홀몸 어르신 또는 위기 가구를 위한 생활 환경 개선 사업, 치매 예방을 위한 마을 활동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노치원의 경우 마을 안에 재능이 있는 주민이 강사가 되어 주민에게 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예방과 마을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문화를 만들고자 시작하여 현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으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을 노치원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으로는 언택트 시대의 스마트폰 활용 교실을 통해 보다 원활한 가족 소통을 도왔으며 치매 경계 또는 위험이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치매 예방을 위한 색칠하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뜨개질로 수세미를 만들어 무료 나눔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성군 이웃사촌 복지센터에서는 보다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행복한 주민, 활력 넘치는 마을, 이웃과 함께하는 의성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오늘 세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웃사촌 복지센터의 권혁배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됐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번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차 3법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담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법상 주택과 고시원, 판자집 등 비주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 전세일 때에 해당됩니다. 신고 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 및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세입자가 임대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전월세 신고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의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갱신 계약이나 계약 해제 시에도 적용됩니다. 정부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1년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내년 5월 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한편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는 주택 소재진의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창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제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3일 오전 8시 10분쯤 경주 충효동 신라고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통학버스 2대 등 차량 넉 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2명과 통학버스 운전자 등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주 쪽샘 유적 고분에 차를 대 논란을 샀던 20대 운전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형사부는 고분이 훼손되지 않았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을 고려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문화재 보호 관련 사회봉사 40시간을 조건으로 운전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지난해 11월 15일 경주 황남동 쪽샘 유적 79호분 10m 정상에 SUV 차량을 주차했다가 경주시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봉화군 국민정책디자인단이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디자인단은 농가와 농가 맛집 운영자, 창업 희망자 등 봉화군민과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돼 올해 10월까지 활동합니다. 주요 과제는 봉화버섯을 활용한 간편식, 즉 밀키트 개발로 지역 농산물의 상품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 종료 아동을 지원합니다. 한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과 18 혼자서기 보호 종료 아동 자립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맺고 시설 퇴소 후 5년간 교육과 멘토링 등 생활과 자립수당과 정착금 등 경제 분야, 또 인턴십을 통한 진로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선욱 교수 등 전문가 4명을 자문단으로 위촉하고 아동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